경기를 앞둔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시간이 멈춰있는 통로를 따라 걸어보며 당시의 느낌을 상상해 봤습니다. 유적지 관계자를 만나 이탈리카 유적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Bueno, ¿qué importancia tiene esta arquitectura romana? Pues es importante por muchas razones. Primero porque es un sitio muy bueno para poder ver todas las técnicas de construcción que se utilizaban en época romana. Luego también es importante por el edificio en sí mismo, porque es uno de los 5 mayores anfiteatros de todo el Imperio Romano. 이탈리카 유적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당시 뛰어난 로마의 건축 기술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콘크리트 구조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El opus caementicum, que es la forma de construcción más habitual en el mundo romano, que es como nuestro cemento actual, se hace con cal, arena, piedra y agua, y eso fragua y se hace una masa bastante dura. 콘크리트의 기원이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는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너머에는 집터가 남아 있는데요. 로마 토목 기술의 최대 유산으로 꼽히는 로마 도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Nosotros ahora mismo vamos andando por una de las calles de la ciudad, que todavía conserva las losas originales. Ah, estos son originales. Sí, son originales, son del siglo II después de Cristo, tienen unos 1800 años, 1900 años aproximadamente. 아, siglo II, ¿no? Sí, sí.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도로는 그 기술력과 개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시 8,000명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이탈리카는 마을이 아닌 도시 수준이었는데요. 스페인 로마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 세네카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5현제 중 2명이 바로 이곳 이탈리카 출신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는 중인데요. 곳곳에서 당시 번성했던 이탈리카 집터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적지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명 행성의 집이라고 이름 붙은 이곳은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이 발굴된 곳입니다. 요일을 상징하는 로마 신대를 표현한 모자이크인데요. 당시 귀족들은 경쟁적으로 거실 바닥에 이런 모자이크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장식하느냐가 그 집의 부와 명예를 상징했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Pero es original o? Sí, es original, es original. Ah, ¿es Lo único que original? tiene es una consolidación y algunas teselas que faltaban se han recolocado, pero en un 90% es un mosaico original romano. Ah, no me digas. Pues están bien conservados, ¿eh? Ah, es increíble. 이렇게 화려한 로마 식민 도시는 로마가 기울면서 3세기부터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곳에 새로운 주거지가 들어서지 않아 스페인의 중요한 고대 역사를 온전히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로마 제국의 유적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세비야 근처의 이탈리카는 로마 유적지로선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비야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 게르만 민족, 그 다음에 이슬람, 현재까지 스페인 문화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달루시아에서의 시간여행, 이탈리카를 떠나 이번엔 스페인에 세워졌던 또 다른 이슬람 왕국의 도시 코르도바로 향했습니다.
안달루시아 중앙에 위치한 꼬르도바는 인구 30만의 조용한 도시인데요. 하지만 10세기부터 약 100년간 스페인 이슬람 왕국의 수도로 문화의 꽃을 피울 때는 인구 70만을 넘어선 최고의 이슬람 도시였습니다. 당시 모스크가 700여 개, 병원이 50여 개, 장서 60만 권이 넘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70여 개의 도서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유난히 하얀 집들이 아름다운 옛 유태인 거리를 들러봤는데요. 이슬람 왕조가 물러가고 스페인 카톨릭 공동왕이 1492년 추방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수많은 유태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슬람 지배 당시 이곳에 살던 유태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이슬람 민족들은 유태인들을 박해의 대상이 아닌 제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거리 중간에 유난히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들 무언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동상입니다. 당시 꼬르도바에서 살았던 유태인 출신의 중세 유럽 최고의 철학자 마이모니데스의 동상인데요. 이곳에 오면 이렇게 다들 동상의 발을 만지고 간다고 합니다. ¿Por qué tocas el pie de este señor? It's supposed to transfer wisdom to you if Yeah. you touch it. 당시 꼬르도바를 지배했던 이슬람 왕조는 모든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는데요. 그러한 관용의 정신이 꼬르도바를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부유한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이슬람 사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곳에 살았던 유태인이면서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꼬르도바는 유태인들이 이슬람과 전혀 충돌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서로의 관용, 톨레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자의 지혜와 함께 역사 속 꼬르도바 왕국의 관용의 정신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열심히 동상의 발을 문질러 봤습니다. 꼬르도바의 젖줄 구아달끼비르강. 강 위에는 230m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16개의 고풍스러운 아치로 이루어진 이 다리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로마교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이슬람 세력이 꼬르도바로 입성해 스페인 전역으로 그 세력을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교를 건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꼬르도바의 상징 메스키타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8세기) 무렵 처음 세워진 메스키타 사원은 200년 동안 3번에 걸친 증축을 통해 25,000명이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는 사원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슬람 사원입니다.